이번에는 저 노무사 합격 빨리 하는 학생들의 제가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학생이 하루에 14시간씩을 공부를 꾸준히 했대요. 요거 이제 회계사 수험생인데 1차 시험을 굉장히 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한 2개월 있다가 2차를 보는데 2차도 한꺼번에 합격하기 쉽지가 않은데 4과목 합격하고 한 과목 좀 쉬운 거를 조금 간만의 차이로 떨어져서 이제 그거 유예로 돼서 다음번에 이제 합격한 사람인데 이 친구가 이제 14시간 어떻게 했냐면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었나 봐요. 집에 좀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아버지가 이제 한 1년밖에 내가 이제 너 공부할 때 서포트 못 해주니까 너 이제 1년 내내 합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.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한 학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림동에서 노무사 합격생 봤는데 이분은 노무사 공부에는 적합한 전공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체대를 나오셨어요.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항상 토요일 날은 이제 술을 많이 드셨어. 술 먹고 막 신림동에서 뭐 해롱해롱 이렇게 다니는 걸 많이 봤나 봐. 거기 막 누비고 다니고 하니까 와 쟤는 진짜 공부하러 와가지고 맨날 술 먹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분이 동차로 거의 합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오전에도 수업 있고 하니까 또 오후에도 수업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공부를 거의 막 죽기 직전까지 공부를 하고 자기도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쌓이고 하니까 주말에는 술을 엄청 드신 거야. 그리고서 이제 숙취가 있으니까 일요일 날도 조금 이제 오전까지는 쉬고 오후부터 이제 정신 차려서 뭐 공부는 아니어도 이제 공부할 좀 준비를 하시고 그걸 이제 1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신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 동기부여가 돼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험가에 들어오시기 전에 좀 이렇게 생각은 좀 하셔야 돼요. 내가 이제 이 자격증을 꼭 따야 되냐, 필요하다면 왜 해야 되냐,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. 그런 것들이 자기 이제 동기부여에 좀 힘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. 두 번째 말씀드린 노무사 케이스의 이분은 노무사 수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쪽으로 전공을 하시고 노무사 공부하려면 약간 이제 추상적인 뭔가로부터 이해하고 이런 능력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공부를 평소에는 거의 안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운도 따랐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합격을 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. 그냥 열심히 하는 거하고 죽을 만큼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약간 한 끗 차이일 수 있지만 뭐가 도대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막 죽을 만큼 이게 다 한번 봤던 거를 이제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뭔가. 제가 또 그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학원에서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에 있던 학생하고 한 중위권에 있던 학생 합격률에는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. 상위권 100명하고 중위권에 있는 100명하고 합격하는 사람이 똑같이 30명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보면 학원 시험 문제는 대부분 예상이 되는 문제예요. 이 선생님이 평소에 강조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뭘 낼지가 거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그거를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준비해온 거를 거기다가 이제 쫙 쓰시는 거야. 근데 시험 보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학원 모의고사에서 났던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지는 않거든요. 뭐 1차 같은 거는 객관식이니까 답을 찾으시면 되지만 2차 같은 경우에 이제 쓰셔야 되는데 임기응변해야 되고 창의성 있게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누가 그래도 조금 더 폭넓게 공부를 해서 임기응변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결국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. 시험에 많이 나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확실히 해놓으시고 별로 안 중요한 부분에도 어느 정도 시험에 나면 그래도 눈에라도 이제 발라놔서 이제 쓸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. 어떤 수험생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일단 메타인지가 좋다. 메타인지가 그래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잘하는 건 왜 잘하고 잘 못하는 건 왜 못하는지를 아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내가 좀 이런 거는 잘 못하지 왜 못하느냐 이런 걸 좀 밝혀서 이거 수정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또 열심히 해서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시험에서 못하는 걸 잘해야 합격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좋다는 거죠. 근데 메타인지는 어쨌든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거는 좀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또 중요한 건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경영학 과목들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좀 글솜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솜씨를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간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노무사 수험의 프로세스가 보면 노무사니까 노동법을 들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행정쟁송이라는 과목 이게 두 가지를 이제 법 과목을 먼저 들으셔요. 세 번째로 이제 인사, 노무관리 이런 거 들으시고 네 번째 선택 과목인 것 중에 경조 이런 거 하시는. 그래서 앞에 거는 두 개는 이제 법 과목이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경영학 과목이라서 얘네 두 개는 완전 성격이 다른 건데 이게 앞에서 이제 이렇게 답안 쓰는 거를 법 과목을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학생들 보면 장수생 중에 때려 죽여도 인사에서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글솜씨가 없으신 거예요. 왜냐하면 법 과목
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어떤 이제 쟁점 사항이 있으면 그걸 서론에다 딱 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다가 본론에다가 판사님들이 쓰니 판례 같은 걸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예외도 없고 그냥 딱 정해진 거를 거기다가 쓰시면 되는데 경영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낸 거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채점자가 읽었을 때 쫙 논리가 좀 정연해지도록 자기가 거기서 이제 논리를 구사하면서 쭉 쓰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생각을 답안지에다 쭉 쓸 수 있는 신문 기자 같은 글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. 어떤 사람 답안지를 보면 이 프로세스는 경영학에서 핵심적인 과정이다. 그렇게 단정적인 문장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뒤에 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막 문장이 꼬이고 막 이렇게 돼서 약간의 그 신문 기사처럼 이게 글솜씨가 필요한데 그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은 법 과목처럼 막 외우시는 거야. 보통 제가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동기부여가 엄청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뭘 해야 될 만한 동기가 정말 엄청 충만하시고 두 번째는 글솜씨 같은 게 좀 있으세요. 경영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답안이 에세이잖아요. 그래서 에세이처럼 이렇게 쭉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셔요. 그래서 보통 처음에 시험 볼 때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소설 이렇게 쓰셔서 58점 받으시는데 두 번째 제대로 시험 볼 때는 막 외워가지고 써가지고 55점을 받는 경우를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. 글솜씨 같은 거 간과하시면 그냥 나는 이거 나오면 여기 딱 저 때려 박아서 쓸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. 빨리 합격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학 과목에서는 글솜씨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솜씨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.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또 합격을 좀 빨리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